여기 3대에 걸쳐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스와 그의 아들 셸비, 손자인 크리스입니다. 데이비스는 대공황 직후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1947년 데이비스는 본격적으로 전문 투자자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의 종잣돈은 5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1994년 그가 죽기 직전에 그 5만 달러는 자그마치 9억 달러로 불어납니다. 무려 수익률이 180만 %나 발생을 한 것이죠. 그의 아들 셸비 역시 1969년에 뉴욕 벤처 펀드를 인수를 했고요. 28년간 투자금을 38배로 불립니다. 크리스 역시 이 펀드를 2000년대까지 3배 이상 불렸습니다. 데이비스는 1988년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400대 부호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의 아들인 셸비 역시 탁월한 펀드 운용 능력을 인정받아서 400대 부호에 포함됐습니다. 1대가 아니라 3대에 걸쳐서 자그마치 100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100년 투자 가문의 비밀 서적을 통해서 이 데이비스 가문의 성공 투자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적당한 성장과 적당한 가격의 주식을 매입하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당함입니다. 만약에 적당하지 않고 고속으로 성장하는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은 상당히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커진 나머지 시장에서 분명히 비싼 주가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반면에 적당한 가격이 아닌 매우 싼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식은 경험상 분명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당하게 성장하는 주식이 적당한 가격에 거래된 그런 상태를 가장 이상적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속으로 성장하는 기대치가 높은 주식과 적당히 성장하는, 즉 기대치가 낮은 그런 주식에 투자했을 때 과연 성과는 어떤지, 어떤 선택지가 더 탁월한지 그 부분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가 바로 기대치가 높은 기업에 5년간 투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성과입니다. 일단 기대치가 높은 주식은 그만큼 성장률이 높은 주식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30% 이상 성장하는 주식으로 가정을 했고요. 상당히 인기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대비 주가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PER은 50배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3년 동안 매년 연간 30%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30%나 되는 성장률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성장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차에는 성장률이 24%로 하락을 했고요. 5년 차에는 성장률이 15%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 현재 이 시점에서 연간 15% 정도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상당히 높게 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주식에 대한 기대하는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반토막 나자 실망한 나머지 그 주식을 많이 팔아치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에 줬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 배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50배였던 PER이 25배로 낮아졌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기업의 주가는 60.5달러가 되게 됩니다. 2017년 당시에 그 기업의 주가는 50달러였습니다. 5년간 약 20%가 조금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고요.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해 본다면 5%입니다. 자, 두 번째, 기대치가 낮은 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대체적으로 연간 15% 정도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연간 30%가량 성장하는 기업에 가려져서 소외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기업에 주는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에 불과했습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업이 연간 15%로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게 되죠. 주가 수익 비율이 13배로 상승을 합니다. 근데 같은 기간 그 기업의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달러에서 1.63달러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2배 이상이었고요. 이걸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해보면 21%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투자법이 꼭 먹고 알 먹기 투자법입니다. 주가는 EPS 곱하기 PER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몇 배를 주느냐, 그게 바로 그 기업의 주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EPS, 즉 주당 순이익은 꿩이 되고요. 그 다음에 PER, 즉 배수는 R이 됩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성장하고
적당한 가격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나중에 그 주식이 꾸준한 성장률로 인해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게 되다 보면은 PER 배수가 오릅니다. 상승하는 EPS, 여기에다가 PER 배수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뛰어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데이비스는 시장에서 좋아하는 인기주를 상당히 경계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니프티 50라고 1970년대에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상위 50개 기업만 엄청나게 오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니프티 50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당대 최고의 성장주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기주였죠. 근데 이 기업들이 1972년까지는 상당히 양호한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1972년 12월 당시에 해당 주식들의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97배에 거래가 됐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82배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의 2년 후에 PR을 살펴보니까 97배 하던 것이 22배가 됐고요. 82배 하던 것이 14배가 됐습니다. 많이 빠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80%가 넘게 빠졌고요. 적게 빠진 기업도 한 40%에서 50% 정도 빠졌습니다. 즉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주식들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을 때 그때 PER 배수가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이런 케이스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자,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투자 기간이 1년에서 2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런 주식에 잘 편승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초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성장하는 미인주 같은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유행을 타지 않는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유행을 타지 않는 주식이 무엇일까? 데이비스는 보험주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셸비는 은행주를 좋아했습니다. 데이비스는 보험회사에서 일한 적도 있고 셸비는 은행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아는 산업, 자, 그게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험과 은행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이라는 그런 산업에 속해 있고 이 금융산업은요 유행을 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금융주가 갈 때가 있고 상대적으로 금융주가 부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폐라는 특징은 유행을 타지가 않습니다. 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 금융시장의 파이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즉 2차 산업 때도 그렇고 3차 산업 때도 그렇고 4차 산업 때도 그렇고 그 각 시기에 따라서 이 금융주의 주요 역할이 있죠. 이 산업에 알맞는 자금 조달. 자,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는 유행을 타지 않는 산업이다. 그래서 이런 산업이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거는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금융주가 장기 투자하기 적합한 그런 업종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금융주에 장기 투자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유행을 타지 않는 산업에 집중을 해라. 대표적으로 소비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쓰고 바르고 사용하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경기에 크게 민감하지 않고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식은 마라톤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장기 투자를 비유를 한 것이죠. 데이비스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인 셸비와 손자인 크리스가 데이비스가 정리해 놓은 장부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자그마치 50년의 데이비스의 투자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중에서는 100배 넘게 상승한 그런 주식도 많았어요. 근데 한켠에는 적자라고 포기된 수백 개의 투자에서 실패한 주식의 명단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퍼스트 이규제큐티브라는 주식이 있는데 그가 25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 투자금을 제로로 만든, 자, 그런 주식도 담겨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실패한 수백 개의 종목이 그의 장부에 기록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50년 동안 무려 초기 자본을 18,000배나 불렸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의 해답은 바로 장기 투자에 있습니다. 자, 두 주식에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투자금은 각각 100만 원씩입니다. A주는 괜찮은 우량주였기 때문에 투자금을 연평균 15%로 계속해서 불려줬습니다. 반면에 B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투자입니다. 부실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금을 매년 마이너스 15%씩 이렇게 갉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두 기업에 20년 동안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인데 첫 번째가 바로 A기업 우량주입니다. 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년 동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연평균 15%씩 복리 효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의 투자금이 무려 1,637만 원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부실주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마이너스 15%로 계속해서 수익률이 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년 후에는 4만 원만 남았습니다. 즉 수익률이 마이너스 96%를 기록한 것이죠. 근데 A와 B 주식 두 주식의 합산 수익률 관점에서 살펴보니까 자, 1년 차에는 아무래도 A 주식은 플러스 15%, B 주식은 마이너스 15%, 수익률이 0%죠. 자, 근데 5년 차에는 이게 23%가 되고요. 10년 차에는 112%, 15년 차에는 311%, 그리고 마지막 20년 차에는 무려 720%가 됩니다. 두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는 이게 그냥 똔똔이 돼야 맞는데, 자, 그게 아니라 성공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복리 효과에 따라서 수익률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투자금을 무려 16배 이상으로 늘렸고, 반면에 실패한 B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나의 실현 가능한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100%로 한정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핵심은 종목을 잘못 골랐다 하더라도 잘 고른 그런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다 보면은 복리 효과 때문에 실패한 투자를 다 커버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100년 투자 가문의 비밀이라는 서적에서 이 데이비스 가문이 3대에 걸쳐서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공할 수 있었던 원칙 대표적인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총 10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가지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책의 구성은 뭔가 특정 비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대공황 당시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 경제의 역사, 주식시장의 역사, 자, 이런 것들을 드라마 형식으로 나열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뭐 위인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꼭 역사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다른 서적에 없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투자대가 한 명의 성공 스토리를 그린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성공 스토리를 그린 겁니다. 자그마치 3대 동안. 그래서 이 자식들을 훌륭한 투자가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잘 나와 있거든요. 일단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검소했어요. 가스 스토브에서 요리를 하는데 너무 낡아서 녹이 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는데 그 녹이 떨어져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날 만큼, 자, 상태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라고 말했더니 데이비스가 좀 지켜보더니 그냥 페인트를 칠하면 될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그냥 돈을 준 적이 없어요. 항상 일을 시키고 거기에 맞는 월급을 주듯이, 자, 이런 식으로 돈을 줬습니다. 하루는 아이들이 데이비스한테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 라고 하니까 조건을 달았어요. 수영장을 만들어 줄 테니 구덩이들은 너희가 파야 된다. 그래서 세로 1.2m, 가로 4.5m, 깊이가 2.5m에 달하는 그런 구덩이를 파게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웃긴 게 아이들이 정말 그걸 2주간 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정말 저게 아버지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하면서 팠겠죠. 데이비스 아들 셸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식 투자에 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 회계라든지 뭐 수적인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학교 가서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투자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마치 탐정 놀이를 하듯이 미래 뜰 산업은 무엇인지, 자,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잘 얘기를 해줬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데이비스 가문의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부를 절대 대물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데이비스가 손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너희들한테 돈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하지만 너희들한테 돈을 버는 즐거움은 절대 뺏지 않겠다.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물고기는 주지 않겠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자, 이런 말이죠. 절대 부의 대물림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금검절약, 그리고 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이 3대가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